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나 메시지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난번 저희가 바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의 모든 소통이 사실은 1차원이라는 아주 좁은 선 위를 달리고 있다는 좀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네,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가느다란 선처럼요. 모든 걸 순서대로 하나씩만 전달해야 한다는 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제약. 우리는 매일 이 보이지 않는 실 위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류는요, 이 가느다란 실 하나로 정말 믿기 힘든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길게 늘어놓는 걸 넘어서 이 실을 쌓아 올리고 활짝 펼치고 심지어는 엄청나게 압축하는 방법을 터득해낸 거죠. 우리는 그걸 예술과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1차원 감옥의 창살을 휘게 만들고 때로는 완전히 부숴버린 인류의 가장 위대한 탈출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는 대체 어떻게 이 1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토록 풍부한 고차원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탈출 경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은 어떻게 1차원이라는 시간의 선 위에 수직으로 기둥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만 보면 음악은 지극히 1차원적이에요. 시간에 따라 공기 압력이 변화하는 걸 기록한 단 하나의 파동 그래프에 불과하거든요. 이 선 자체에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높이나 공간감 같은 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정말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화성이죠. 음악은 1차원의 시간선 위 바로 그 한 지점에 여러 음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발명해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어떻죠?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잖아요. 그런데 음악은요? 여러 음을 동시에 연주하면 아름다운 화음, 즉 예술이 되죠.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놀랍게도 우리 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뇌가요,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풀이의 변환이라는 걸 순식간에 해내거든요. 이게 뭐냐면 1차원으로 뒤섞여 들어온 소리 파동을 도, 미, 솔처럼 각각의 높이로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높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결국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그 풍부한 공간감, 그건 사실 우리 뇌가 1차원 신호를 받아서 다차원 공간으로 멋지게 재구성해낸 일종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음악이 높이를 만들었다면 또 다른 예술은 순서라는 감옥의 벽 자체를 그냥 허물어버립니다. 바로 미술과 춤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이 제약을 어떻게 부숴버렸을까요? 핵심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순서대로 따라가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어떻습니까? 보는 그 순간 구도, 색채, 형태, 질감 같은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10,000배 이상.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뇌가 글자를 처리할 때보다 그림을 볼 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입니다. 이건 1차선 도로와 만차선 고속도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정보 처리 능력인 겁니다. 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용수의 몸짓은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을 합쳐서 말 그대로 4차원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 마법이 가능한 건 우리 뇌의 거울 뉴런 덕분입니다. 이 신경세포들 덕분에 우리는 무용수의 고통과 환희를 슬프다, 기쁘다 같은 단어로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는 거죠. 언어를 건너뛰는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데이터 전송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이 감각의 해방이었다면 수학은 지성의 압축입니다. 자, 이제 가장 강력한 탈출 도구,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간단한 식, y는 ax 플러스 b, 그냥 1차원 텍스트 라인 위에 쓰여 있죠. 하지만 이 짧은 식 하나에 수백만, 아니 수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와 그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3차원 너머를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수학이라는 언어를 쓰면 10차원이든 100차원이든 심지어 무한 차원의 세계까지도 이 짧은 기호 몇 개로 완벽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1차원이라는 좁은 통로로 우주 전체의 법칙을 전송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지금까지 음악, 미술, 그리고 수학이라는 세 가지 탈출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예술의 진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술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예술은요, 1차원 언어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가 자신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내면 세계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고성능 통신 프로토콜인 겁니다. 우리가 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들으며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한 사람의 우주가 내 안으로 통째로 압축 해제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예술이라는 통신 방식에도 아직 넘지 못한 거대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성과 피드백의 문제예요. 결국엔 일방적인 전송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마지막 감옥의 문은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전화통화를 점점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AI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이 1차원의 감옥을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